코로나19와 우리 경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구호 긴급 자금 10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규모의 이제 2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과 같은 이 위난 시기에 저 100조 원은 큰 효자 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학계에서는 이 집단 행동의 경제학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큰 빌딩에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날 때 갑자기 다들 빠져나갈 한 곳으로만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한 사람 빠져나가는 곳만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문이 있는데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집단 행동에 와르르 따라다닐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지정을 한 이 100조 원 돈은 자 이제 정부가 이렇게 확실히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리지어 한쪽으로 갈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탈출구를 찾아서 좀 정신을 찾아서 이쪽 탈출구 저쪽 탈출구도 보라. 그런 면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떤 이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반적인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죠. 지금 당장에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작년, 재작년 이미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했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거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4월 달 한 달에만 6조 원 가량이 되고 연간으로는 약 37조 원 정도 돼요. 올 한 해. 그중에서 우량 기업들은 그런 대로 자기 자체적으로 갚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갚지 못할 수 있다고 본 게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그걸 20조 정도로 본 거예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듯이 4월 6조 쭉쭉쭉쭉 해서 연말까지 37조 중에서 20조 정도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그 채권을 사실상 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처가 그대로 발효가 되면 적어도 회사채를 차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생산을 계속 못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회사채 차환 발행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도록 정부가 20조 원의 돈을 확실히 펀드를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환으로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시행을 하기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고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거든요. 이제 회사채 신속 인수제란 말 그대로 산업은행이 나서서 바로 사줘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채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돈 빌린 정표니까 만기가 되면 새롭게 본인이 채권을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5조를 발행했는데 5조치를 발행해서 그걸 시장에 한번 팔아보고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인수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의 회사채 인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것은 그렇게 시장에 가보지도 않고 회사가 급하니까 급하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산업은행이 그것을 담보로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이제 파는 건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소화 안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바로 발행과 동시에 산업은행이 인수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예. 지금은 SK로 넘어간 하이닉스라는 회사 뭐 등등 할 때 이런 신속 지원, 이 회사채 신속 인수제를 지원해서 상당히 좀 네.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은 해주고 어떤 기업은 안 해주느냐. 그리고 정부가 무조건 저렇게 해줄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세금이나 또는 공공자금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돈을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차환 발행을 할 때 그 채권 차환 규모의 20%는 반드시 그 해당 기업으로 먼저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저런 자금 펀드만 많이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그 펀드가 제한돼 있으니까 급한 기업부터 해주겠다라는 건데 저것도 대단히 현 상황에서는 타이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 지원 대책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도 이제 코로나19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좀 확장 편성하기로 했다고 하죠. 이 내년 예산이 5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예. 재정 안정성은 문제가 없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예요. 512조인데 현재 지금 정부가 새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코로나 변수를 감안해서 554조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다라고 오늘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요. 554조 정도 하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8% 정도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속도에 비해서 예산 증가 속도가 좀 더 빠른데 그러나 지금처럼 코로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끝날 일회성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또는 완전히 잡았다 하더라도 가을에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정 지출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경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혹시 이 금액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닌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거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많이 쓰게 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나게 되면 네. 그러면 결국은 시중에서 회사채 발행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당장의 눈앞에 불을 끄지 않고 2년, 3년 후에 재정 적자 문제를 걱정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돈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쓰는 정부의 재정 집행이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나갈도록 재정의 운용 면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재정의 여유가 생기면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환의 계획도 같이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영향을 줬을지 궁금한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네. 정도로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데 원인이 됐을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지금 그 코로나 문제가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끼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소식이 생기면 주가가 급락하는 네. 그야말로 이 롤러코스터 요동치는 장세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발 그 굿뉴스, 미국발 호재가 있었죠. 연준에서 대대적으로 양적 팽창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을 평균해서 합친다 그러면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대만, 홍콩, 중국 증시 모두 다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침부터 오늘 증시안정기금
또 채권 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알려진 것은 약 27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규모가 50조 정도로 늘어나고 또 기업에 대해서 나가는 기업 구호 자금이 총계 100조가 나간다 하는 예상보다도 훨씬 컸다. 이런 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더 매수 쪽으로 베팅을 네. 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냐. 특히 오늘 주목할 것은 외국인이 네. 상당히 오랜만에 한국의 장중 한때입니다만은 매수가 좀 더 많았어요.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것은 저녁에 장 끝날 때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 매수가 1,000억 이상 예. 된 한꺼번에 몰리는 외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시에 한번 가볼까라는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로서 정권 시장 문제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급등락 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방침을 밝혔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네. 어젯밤에 연준이 취한 무제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라는 것은 연준이 돈을 풀어서 채권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의 통화량이 그 액수만큼 그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이죠. 금리 인하보다도 사실 더 효과가 큰데 이것을 7천억 달러만 하겠다고 일주일 전에 밝혔는데 이제는 양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 필요로 하면 끝까지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뉴스는 우리는 지금 회사채를 사는데 오늘 나온 것에 은행들을 동원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사주겠다 이랬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직접 나서서 회사채를 사주겠다. 예. 이것은 이 중앙은행 역사 150년 역사에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연준은 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를 썼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시장은 상당히 지금 놀랐어요. 그러나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럼 뉴욕 증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의 연준이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2조 달러, 우리도 돈으로 치면 약 2,400조 정도 되는 대규모 융단 폭격 패키지인데요. 이게 어제 또 거부가 됐어요. 예. 여야가 절차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되긴 될 텐데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권 시장에서 조직적으로 이 자본가들이 의회를 향해서 네. 좀 반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보고요. 미국에서 추가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